네, 오늘은 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 신문사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반갑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꼭 좀 소개 좀 해드리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변에 사시는 분들은 좀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유연산 선생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연산 선생이 그 조선족 사회뿐만 아니라 정말 이 한국 사회에도 이 조선족 사회에 대해서 새롭게 알리고, 그리고 조선족 독보들이 그 지켜왔던 이 연변, 이 만주 지역에 대해서 또 알 수 있게끔 했던 그런 기록물, 이 사진들을 남겼습니다. 참 잊지 못할 참 작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연산 선생은 2011년도경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죠. 벌써 그러니까 한 15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바로 어제 저한테 찾아왔던 분은 유연산 선생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유광엽 씨하고 유문엽 씨. 네, 광엽 씨는 나이가 1984년이라니까요. 42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동생 이 문엽 씨는 그러니까 8년 8살 아래라고 그러니까 34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봤죠. 저는 이 아드님들은. 이 광엽 씨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상해에 가서 지금은 이제 건축 디자이너로 좀 나름대로 성공한 건축 디자이너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도서관, 중국의 이 도서관이면 대표적인 게 이 신화서점인데, 연변에도 신화서점 연길에 있죠. 근데 이게 한 10,0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위에도 아주 국가급 이 서점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런 도서관을 전문 디자인하고 건축해주는 회사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한국의 데코라고 하는 그런 이 잡지에도 이렇게 소개가 된 그런 걸 보고, 상당히 이쪽 분야의 그 건축 디자인, 특히 도서관 이쪽 분야에 상당한 이제는 중국에서 조선적이지만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젊은 세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사업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죠.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찍은 그분이 이제는 유광엽 큰아들이고, 그 옆에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는 약간 좀 젊게 보이죠. 유문엽 아들인데, 어떻게 보면 유연산 선생님은 둘째가 꼭 아버님의 모습을 꼭 닮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형제가 이 상해에서 이 건축 디자이너로 또 건축 쪽으로 같이 있으면서 지금 잘 성장해 왔고 이 기업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걸 들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는 한국에 방문을 한 거는 유연산 선생님이 이제 아드님들이니까 이제 기념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연산 선생의 대표적인 남겨진 작품이라는 게 뭐 여러 작품을 썼지만은 이 혈연의 강들이라는 그 작품 사진과 함께 이 글을 쓴 게 있는데, 바로 요 사진전을 저는 개최를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월 달쯤에 먼저 이 상해 지역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유연산 선생님께 이제는 혈연의 강들이라고 하는 이 사진 엽서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엽서 형식으로 보니까 이게 한참 조선독보들이 화토를 즐기는 그런 사진. 요거는 저는 수영장 같이죠. 수영장. 그리고 외양간을 배경으로 한 사진.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족 사이에 그 생활상의 풍습을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조선족 학교 사진 같아요. 그렇죠? 조선족 학교. 벌써 이렇게 자, 요거는 압록강입니다. 압록강. 압록강 이렇게 찍은 사진. 요거는 이제는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무슨 뭐 잔치상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걸 갖고. 네, 요거는 저는 송화강, 네, 송화강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역시 송화강. 송화강이면 이제 흑룡강 지역이겠죠. 네, 흑룡강 지역. 자, 여기는 한글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한글로 뭐라고 써 있죠? 이렇게 보니까요. 모모적으로 국경을 넘나들지 말며 물건 바꾸기 활동을 못하다. 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문구가 써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한과의 국경 지역이 되겠죠. 네, 두만강, 네, 국경 지역에. 네, 그러니까 두만강 천리 사진이고. 연변 축구팀, 네, 옛날에 연변 축구팀, 네, 축구하는 이런 사진. 참, 여기 엽수로만 해도 뭐 여러 장을 나한테 보내줬는데, 위에도 사진도 많이 찍었죠. 사진도 많이 찍고, 유현산 작가님이 사진도 많이 찍고, 네, 어쨌든 유현산 선생님의 두 자제분이 어제 와서 다시 한번 유현산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오늘 좀 유현산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소개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 서울신문에서 1995년도에 이 연재로 쓴 그 그림을 이렇게 소개를 한 게 있어서 그거를 소개를 합니다. 사연 많은 두만강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동북으로 달려 700리 이름하여 두만강이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으로서 중국 조선족과 북한 동포들이 강물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국적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서울신문은 그 강 유역에 얽힌 사연들을 현지 연변 조선족 작가 유연산 씨가 엮는 두만강 700리를 새로 연지한다. 두만강 양안에서 한쪽은 변화의 회오리 바람 속에 놓여 있고 다른 한쪽은 극도로 폐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민족의 이야기이다. 이 시리즈 집필을 위해 작가 유연산 씨는 2개월 남짓 두만강 700리를 답사했고 사진은 본사 김윤찬 차장이 촬영을 했다. 네, 이 서울신문과 함께 두만강 700리라고 하는 그거를 서울신문 사진기자하고 같이 동행해서 취재를 해서 쓴 거죠. 한 2달 동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현산 작가 그때가 38살, 1995년도 연재해서 썼으니까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네, 김정구 선생의 이 흐느끼는 목소리에 얹혀 한민족 가슴에 설움을 심어주는 이 노래는 답사길에 오른 내 가슴을 적신다. 이주민 3세인 젊은 심정이 이러할진데 그 당시 조상들이 살아온 고난의 시대를 구태여 말해서 무엇하랴. 네, 유현산 작가 본인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1995년도니까요. 그때 한국에서도 이제는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 이제는 그 한국의 작가들이 그 당시에 이 연변 지역을 많이 갔죠. 네, 그래서 유현산 선생을 어떤 작가였냐? 길림신문이 2015년 1월 29일 날 소개를 했습니다. 1월 20 유현산 그는 이런 작가였다 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고향인 화룡시 서성진 진달래 민속촌 서산에 유현산 이 문학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혈연의 강들 해가지고요. 자, 유현산 선생은 1957년 8월 12일 화룡현 서성진 북대촌에서 출생을 했고요. 1982년 7월 연변대학교 전문학과를 졸업을 했고 1988년 광주 중산대학교에서 1년간 또 연수를 받았고요. 1982년 8월부터 연변인민출판사 문화편집부 이 편집 또 주임 또 종합편집부 부장 또 총편 조리 등 직을 역임을 했고요. 2007년도에는 연변대학교에서 교수로 전근을 해서 글짓기 기초,
문학개론, 문해 창작 심리학, 소설 창작론 등 이런 학반 목표를 강의를 했습니다. 길림신문은 2015년도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음이 뜨거운 작가였다. 2012년 1월 17일 연변방송국에 근무하는 필자는 고 유연산 타계 일주기 추모 특집을 방송한 적이 있다. 길림신문에 글을 기고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우리 문단의 유명한 작가인 리에선 선생과 우강훈 선생을 특별 초대석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유연산 작가에 대한 그분들의 인상이라면서 독서가 장서가 수집강이라는 것이다. 유연산 선생은 독서, 책도 많이 읽고 장서, 어쨌든 책 수집도 많이 하고 수집강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유연산 선생의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혈연의 강들인데요. 자, 이 땅에서 우리는 중국 조선족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역대의 정치운동과 파란만장한 세월을 겪어오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변함없이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지켜왔으며 그러면서 개혁 개방을 맞았다. 그런 의미에서 유연산 씨는 이 네 개의 강을 통틀어 혈연의 강이라고 불렀다. 자, 네 개의 강, 두만강, 압록강, 송화강, 흑룡강, 이 강을 얘기를 합니다. 백두산에서 뻗어나간 이 네 개의 강, 이 중국 조선족의 뿌리가 있는 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동북 삼성 지역의 그런 강. 자, 유연산 선생은 생전에 도합 11년의 시간을 들여 4대 강을 답사를 했다. 11년간 두만강, 압록강, 송화강, 흑룡강 이 4대강 유효 1만 5천 리를 걸어서 답사를 하고 이 강들에 깃든 우리 민족의 이민사 그리고 개척사 또 투쟁사를 발로 써왔다. 특히 이 혈연의 강들을 보면 그의 발자취가 잘 보인다. 흑룡강을 취재할 때의 전경은 마치 드라마를 보는 듯이 드라마틱하기도 했다. 영하 40~50도가 넘은 혹한 속에서 사진기가 얼어서 샤터가 눌러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리고 혈혈 단신으로 낯설고 땅선 수림 속을 헤쳐가는 길에 수백 리를 가도 차 한 대 볼 수 없는 무인지대를 거쳐가기도 했다. 흑룡강을 취재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혹한인 세상을 그렇게 인적이 드문 수림 속의 길은 처음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차가 고장이라도 생기면 얼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면서 웃었다. 사실 사고를 겪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압록강을 답사하면서 집안으로 가는데 이도백화에서 지방 가는 사이에 길에서 택시가 고장이 나서 중간에 가지도 오지도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눈길에 차를 밀 수도 없고 또 저녁 어두면 짙어가는데 오가는 차도 없고 완전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걸어서 마을을 찾아 떠난 경운기라도 빌려 차를 끌어올려니까 눈길에 떠날 수 없다고 가려는 사람이 없다 그런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된다고 사정사정해서 저 경운기를 빌려서 차를 끌어왔는데 천신만고 끝에 집안성에 들어서니 새날이 밝았더란다. 이렇게 사대강을 들면서 혈연의 강들을 썼던 그런 일화들로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자, 유연산 선생의 창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글로 이 혈연의 강들, 이 그는 허구로 만들어진 소설이 아니라 날따라 독자들의 관심에 멀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 사실 그대로를 문학의 방식으로 쓴다면 사람들에게 역사도 알려주고 감명도 줄 것이라고 인정을 했었다. 그때가 바로 1994년 11월이다. 그는 이때부터 자기의 노임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스며있는 두만강변에 대한 답사를 시작을 했다. 그는 도보로 다녔기 때문에 경비는 얼마 들지 않았다고 겸손하게 말한 적이 있다. 사실 당시 두만강변에는 차도 없었다. 유연산은 그 엄동설안의 활용숭선으로부터 용정 삼합에 이르기까지 도보로 10일간 답사를 했다. 공사 소재지에 가면은 여간에 들고 촌에 가면 촌에서 가장 연로한 분을 찾아서 그분들 집에서 유숙하면서 흘러간 옛 이야기들을 들었다.
이듬해인 1995년 2월부터 유현산 선생은 기행문학 답사기를 쓰는 대로 한국 서울신문에 연재하기 시작했다. 네, 서울신문에 연재한 거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그 원고료를 받아서 3월부터 2달에 걸쳐 또다시 용종 3합, 계산툰, 또 성부로부터 도문의 양수, 훈춘의 경신, 방천즉 두만강 상류로부터 하류에 이르는 두만강 답사를 했다. 하지만 두만강 답사로 노정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유현산 선생은 계속하여 1995년 5월부터 7월까지 압록강을, 그리고 1996년 10월부터 송화강을, 그리고 1997년에는 흑룡강을 답사를 했다. 네, 이렇게 추천으로 이제 답사를 했고, 1997년 6월 북극과 가까운 흑룡강의 발원지 막하에 찾아갔는데 밤 10시에 해가 지고 새벽 2시에 해가 뜨더란다. 그해 12월에 또 이 막하에 갔는데 아침 10시에 해가 뜨고 오후 2시에 해가 지더란다. 12월의 기온은 영하 54도, 네, 55도. 네, 유현산 선생의 가족은 물론 친구들도 그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였다. 네, 12월, 네, 흑룡강 아주 추울 때는 영하 54도, 55도. 네, 아주 그런 날씨. 네, 12월 달. 그런데 그렇듯 열악한 환경에서도 막하 2만 명 인구의 우리 조선족이 216명이 사는 곳을 발견을 했다. 처음 혼자 그곳에 찾아갔을 때 정처 없이 거리를 걷는데 길 옆에 아리랑 게장집이라는 간판이 보이더란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조선족이라고 그렇게 반가워할 수가 없더란다. 그의 출현은 현지인들 속에서 큰 반응을 일으켰다. 네. 흑룡강이 이 막하지요. 영하 54도, 55도 되는, 예, 그런 열악한 환경 속 가니까 거기 가서 이 막하 2만 명 중에 이 조선족 인구가 216명. 근데 거기 아리랑 이 게장집을 운영하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먼 곳에 유현선 작가가 오니까 게장집 주인이 얼마나 반가워했을까 눈앞이 선합니다. 자, 연변에서 이 작가 선생님이 왔다며 이 조선족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을 했다. 남녀노소 반갑다고 손을 잡아주었고 그곳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며 우리 민족의 마카에로의 이주로부터 지금의 삶에 이르기까지 밤새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물론 술도 억수로 마시게 되었다. 조선족 작가가 그 먼 곳에서 왔다니 아리랑 도라지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그때 민족의 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새삼스레 느꼈고 민족의 혼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했다. 네, 유현선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 글쓴이가 이렇게 적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진 유현선 선생의 글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답사기, 두만강 1000리, 압록강 2000리, 송화강 5000리, 흑룡강 7000리. 네, 한국의 이 서울신문에 1995년 2월부터 1998년 7월까지 매주 1회로 3년 반 동안 연재가 되었다. 연재가 끝나자 그것을 혈연의 강들로 묶어 책으로 출판을 했다. 이 책 조판 서문에서 김병민 교수는, 네, 연변대학교 교수죠. 혈연의 강들을 읽으면서 문학작품을 읽는다는 쾌감보다는 민족의 역사와 삶의 현장 속에 서 있다는 숭엄한 느낌을 진하게 받았다고 평가했고, 또 정판용 교수, 네, 하여튼 잘 아시죠? 정판용 교수는 이 책의 재판본 서문에서 이 장편 기행문은 중국에 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현황을 백과전소처럼 집대성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평가했다. 왜냐하면 혈연의 강들은 우리 민족의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고대사, 민족의 삶의 애환과 이주의 참담한 과정도 그려냈기 때문이다. 네, 혈연의 강들. 네, 저도 뭐 그 책으로 해서 한 건 그 당시에 좀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네, 뭐 참 저도 그걸 읽으면서 많은 또 이 감동을 받았던, 참 이 연변 또 만주지역 이렇게 이주해서 살고 있는 지금은 이제 조선족 동포들이겠죠.
그 당시는 정말 뭐 일제시기라든가 그 전부터 이주해서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의 그 삶들을 잘 기록해 놨던 그런 책으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셔링의 강들이 뭐 지금도 시중에 판매가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는 그 서울신문에 한 3년 동안 연재를 했던 그런 글을 묶어서 만든 책이라고 하죠. 네, 한번 우리 이 책을 다시 한번 좀 찾아서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는 동포분들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책이 드는데요. 혹시 뭐 요 책, 또 연변 서점가에서는 좀 또 구매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유현선 작가의 창작 반경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내외로 길게 이어졌다. 2005년 유현선 선생은 중편 실화 한 독립운동가의 운명을 창작하여 한국에서 제41회 신동아 실화문학 우수상을 타기도 했다. 그리고 2003년과 2005년 그가 한국에서 출간한 책 두 권은 한국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인문부문과 역사부문의 청소년 추천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유현선 선생은 소설집, 수필집, 기행문, 인물전기문학 등 지금까지 모두 22권의 책을 출판을 했다. 그중 중국에서 출판한 것은 12권이고 한국에서 출판한 것은 10권이다. 2004년 한 해만 해도 책 4권을 출간한 기록을 남겼다. 유현선 선생은 생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역사학과가 아닌 문학가이다. 문학과 역사의 만남에서 문학의 형식으로 역사를 발견을 했다. 내가 갖고 있는 자료들은 그 역사 시대를 살아온 분들이 직접 겪고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다. 그것을 나의 역사 지식으로 여과하고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역사 자료들을 찾아 대조하며 문학으로 반영을 했다. 하지만 역사학의 견지에서 보면 나 스스로도 결함이 보인다. 이 면에서는 내가 공을 더 많이 들여야 하고 역사학과 차원에서 나를 재고시켜야 한다. 우리의 역사 사실을 더욱 재미있게 풀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취미로 읽을 수 있도록 필력을 닦겠다. 네, 요게 이제는 어쨌든 그 유현선 선생님이 한산 집필을 활동회에 이런 이야기, 이거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 중반부터 유현선 선생이 수집한 자료들은 상당한 분량이고 모두가 소중하다. 그 많은 자료를 책으로 출판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여 유현선 선생은 생전에 예간장을 태우지 않았다. 그동안 많은 노인님들이 사망되면서 우리 민족의 산 역사들이 소실되고 더는 복원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유현선 선생은 자신의 답사가 10년 더 앞당겨 진행됐더라면 더 많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발굴했을 수 있었을 것으로 후회를 안고 있었다. 이런 조급한 마음으로 그는 역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이라도 더 세상을 뜨기 전에 자료들을 수집하느라 악종구투했던 것이다. 생활을 무척 사랑했던 유현선 선생님께서 55세의 아까운 나이로 3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났으니 참으로 아쉽고 절통한 일이다. 비록 그의 육신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남겨주었다. 유현선 선생의 일대기는 우리 민족 문화발전사에서 한 페이지를 차지할 분량이기도 하다. 한 생을 골머리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순방답사한 그의 숨결은 오늘도 두만강에, 압록강에, 송화강에, 흥령강에, 해랑강에 도도하게 이어질 것이고 남긴 저작들은 후세들의 보물고로 충당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유현선 작가는 비록 떠나갔어도 혼신을 다 바친 그의 문학 정신은 살아 숨쉬며 아울러 결사적인 혈투를 보인 작가적인 문학의 기품은 우리가 영원히 본받을 귀감이다. 네, 제가 유현선 작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거 3주기를 맞이해서 이 길림신문에 게재된 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유현선 작가는 이런 작가였다. 우리는 중국 동포들 뿐만 아니라
이 조선족 동포 사회 1990년대에 이렇게 알려왔던 그것 좀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텐데 바로 이 유현선 씨의 두 아드님 강엽 씨하고 이 문엽 씨가 이제는 아버님의 특히 이 혈연의 강들 이 걸작품을 사진과 함께 사진전도 하고요. 그리고 또 유현선 작가님이 또 남겨놓은 그런 기록물들을 좀 정리를 해서 더 이 세상에 이렇게 알리는 작업을 이제는 하겠다 뭐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좀 같이 좀 이런 부분을 기획하고 좀 도와줄 수 있으면은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혹시 또 유현산 작가님과 관련돼서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기억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또 이렇게 좀 글이나 또는 이렇게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같이 보내주시면은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두 아드님 참 제가 볼 때는 이제는 40대 초반, 둘째 아들은 30대 초반인데 어쩌나 그 아버님, 그 유현선 선생님의 이 어쨌든 그 DNA를 받아서 그런지요, 상당히 난 민족심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세계로 흩어져 있는 이 조선족 동포 사회에 대해서 다시 뭔가 이렇게 결집을 시킨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그 조선족의 그런 삶의 가치 이거를 다시 한번 숨쉬게끔 하도록 하는데 한번 기여를 아버님의 그 유작을 통해서 그래서 좀 펼쳐보겠다 뭐 이런 포부를 그런 마음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이 구로 시장 가서 또 이렇게 막걸리 한잔 하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데서 많이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또 이런 글들 또 자료들을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렇게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혈연의 강들 이렇게 만난다. 여기 보니까 이제 유현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천지는 심장, 강은 혈맹이고 나는 핏줄 속을 달리고 있는 한 방울의 피다. 천지가 백두산 천지를 얘기를 하죠. 백두산 천지는 심장이 되고 그래서 강은 혈맥이다. 백두산 천지에서 이 4대강, 두만강, 압록강, 송화강, 흑룡강 이렇게 혈맥을 흐르고 있고 바로 그 혈의 핏줄 속으로 달리고 있는 나는 한 방울의 피다. 이런 비유로 그래서 이 중국 조선족과 관련이 있는 이 4대강 1만 5천 리 두만강, 압록강, 송화강, 흑룡강 이 동북 삼성에 있는 이 4대강이죠. 여기를 총 1만 5천 리 이 노정 버스와 기차를 이용하여 답사를 하면서 이 고작을 완성을 했는데 어떤 심정으로 이 유현선 선생이 이런 걸작을 남겼는지 그걸 단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천지는 내 심장이 되었고 강은 혈맥이 됐고 나는 핏줄 속을 달리고 있는 한 방울의 피다. 여기서 우리 또 같이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유현산 선생님 좀 많이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한 15년 넘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고 유현산 선생님의 어떤 이런 문학 작품과 이런 것들이 다시 부활을 해서 우리 조선족 동포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심장과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현선 선생님은 백두산 천지가 심장이고 강은 혈맥이고 나는 그 핏줄 속을 달리고 있는 한 방울의 피라고 했는데 유현선 작가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써놓은 이 작품 혈연의 강들 위에 여러 이 유적들이 바로 우리 조선족 동포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주는 그러니까 혈연, 피와 같은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심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또 여기에서 같이 한번 우리가 좀 유현선 선생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길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 유현선 선생님의 두 아드님,
이렇게 아주 어제 보니까 좀 상당히 사업도 잘하고, 네, 또 상해에서 도서관. 왜 이 도서관 이 건축 사업을 하냐 그러니까 이 유현상 선생님이 워낙 이제 책도 많이 보고 또 수집이잖아요. 책 이렇게 하고 보니까 책장을 보고 하니까 이 도서관 이런 일을 하는 게 상당히 그런 꿈을 좀 갖게 됐다. 그래서 이 도서관을 건축하고 디자인하는 그런 전문가로 이 길을 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그럼 글 쓰고 이렇게 하는 게 글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버님이 그 유현수 선생님이 쓴 그 작품 글 이거를 이제는 어떤 그 도서관을 짓는 건데요. 이제는 또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 정말 이 아버님의 작품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여러 이 전시회라든가 어떤 그런 기회, 이런 기념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조선조통포 사회의 새로운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은장 김용필이었습니다.